네, 청주시선 릴레이 소통 벌써 6번째 마지막 분야인데요. 오늘은 도시교통국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장님, 도시교통국은 어떤 일을 하는 국인가요? 예, 그 청주시 도시교통국은 우리 청주시의 가장 중추적인 업무 중에 하나를 맡고 있는데, 크게는 우리 청주시의 공간적인 계획과 시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교통 분야에 있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통 쪽에 좀 말씀드리면 교통수단의 도입이라든가 운영, 또 신속성, 또 편리성, 종합적인 교통 대책에 관한 그 업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시민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그런 일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청주시는 아무래도 좀 면적도 넓고 인구수도 많은 편이라서 좀 신경 써주실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릴레이 소통에서 키워드가 대중교통 활성화하고 네. 신교통수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제가 여쭤볼 텐데, 먼저 이 교통 문제는 날마다 출퇴근길이나 등하굣길, 그래서 매일같이 부딪혀야 되는 그런 문제다 보니까 좀 불편한 것들을 피부로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왔었고요. 또 불편함을 넘어서 안전이랑도 좀 직결되는 문제다 보니까 또 삶의 질하고 크게 관련이 되어 있어서 이런 댓글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청주시에만 유독 자동차가 좀 많은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복잡하고 또 정체 구간도 상습적으로 생기는 것 같고 주차할 때는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실제로는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의 느낌이 현실을 제대로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청주시가 전국에서 그 우회도로가 상당히 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승용차 운행하기에 가장 좋은 도시 중에 한 도시거든요. 최근 10년간 통계를 보면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율이 약 한 40% 증가했고, 또 그에 반해서 도로율은 약 7% 증가했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주차라든가 교통 정체에 대한 어떤 불편함, 이런 거를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이 현실적인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불편함을 느끼는 것들이 통계적으로도 좀 어느 정도 증명이 되는 그런 네네. 문제인 것 같은데요. 당장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교통의 흐름을 좀 바꿀 수 있는 이런 장기적인 대책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교통도 일반 경제 현상과 마찬가지로 수요 측면하고 좀 공급 측면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주차 공간을 확충한다든지 또 도로를 넓힌다든지 이런 좀 공급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런 공급적인 측면의 어떤 효율보다는 시민 수요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해서 대중교통의 좀 접근성을 높이고 기타 자동차 외에 보행이라든가 자전거 등을 좀 활용함으로써 수단 간의 좀 대체를 통해서 교통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행이라든지 자전거를 이용하는 거는 사람 중심의 교통 정책 이런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도 좀 비슷한 관점에서 트램이라든지 하는 어떤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을 검토하고 도입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는 어떤가요? 트램은 좀 아시다시피 그 대량 수송이 가능하고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좀 우월한 수단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좀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트램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국가 철도망 계획이라든가 상위 계획하고 좀 정합성이 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광역교통 계획이 좀 수립이 되고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좀 분석할 필요가 있지만, 향후 장기적으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좀 느끼고 있습니다. 도입이 된다고 했을 때 사실 상상이 잘 안 되기는 해요. 아무래도 이게 좀 시민분들 일상에 되게 큰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 그만큼 좀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물론이죠. 시민의 공감대가 어떤 행정에서나 공통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트램에 대한 좀 공감대를 좀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 오송에 있는 시험 트램 노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하고 재작년에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서 트램의 장점과 도입의 필요성을 좀 공감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고, 향후에도 이런 어떤 시민들이 트램을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다각도로 좀 많이 마련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교통 정책으로 좀 자연스럽게 자동차 이용자 수는 좀 감소를 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려면 좀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가 먼저 전제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인 대중교통으로 시내버스가 있잖아요. 청주시 안에서만 해도 시내버스만으로 이동하기가 불편하다. 아직은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개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2021년도 1월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했습니다. 준공영제 실시했다는 의미는 그동안의 그 대중교통 운용을 상업성 위주로 좀 운영을 했는데 네. 공공성에 좀 치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좀 원하는 노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노선에 그 시내버스 운용을 그만큼 좀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 또 외곽 지역에는 공공버스가 들어가긴 하지만 시골 지역은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버스 외에 그 택시를 좀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다각도로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버스 노선이 뭐 상당로나 사직로, 이 T자형 도로에 집중됐었던 이유가 그런 버스 회사의 수익성 때문이 크다고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들의 이동량이 많은 곳에 노선이 몰려 있는데 이동량이 많지 않더라도 어떤 교통 수요는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준공영제 시행으로 인해서 그런 교통 수요를 반영해서 공공성을 조금 더 많이 반영할 수 있게끔 개선된다는 건가요? 공공성을 좀 높인다는 의미는 그동안에 좀 상업성 위주로 운영했던 그런 노선을 지양을 하고 신규 분양 택지가 조성되는 지역이나 소외 지역에 저희들이 버스 노선을 좀 공급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비효율적인 그런 노선에 대해서는 통폐합하는 그런 계획을 좀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여쭤보는 이유는 이번에 이제 그런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인데, 이렇게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개편되는 노선은 언제쯤 시행이 될 수 있나요? 2022년 중에 그 용역을 완성을 해서 네. 2023년 하반기면은 준공영제 계획에 의해서 그런 공공성이 높은 그런 대중교통을 체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보다는 그 불편한 것들이 많이 좀 개선이 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기대가 좀 되는데요.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네. 지난 4월에 청주 시선을 통해서 그 시내버스 이용 만족도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반영된 것들이 있나요? 지난번에 청주 시선을 통해서 수렴된 주민 의견을 저희들이 존중을 해서 동남지구라는 대단히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저희들이 시내버스를 좀 추가 공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조치원이라든가 신탄진, 네. 원거리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급행화를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그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네. 기존의 정류장을 반 정도는 대폭 줄여서 좀 정시성 있게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면적도 넓고 또 도농복합 도시이다 보니까 시내버스만으로는 교통 수요를 다 해소할 수 없는 그런 교통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뭐 마을버스라든지 그런 대체 수단이 좀 있나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읍면 지역은 일반 시내버스를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그 교통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내버스보다 규격이 좀 작은 시내버스인 공영버스 44대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공영버스마저 우리 시민들의 그 불편을 뭐 충분히 커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해서 버스와 같은 좀 역할을 수행하도록 50개 마을에 총 68대의 택시를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택시 기능을 통한 시민들의 교통편을 증진시키려는 계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릴레이 소통 전 분야를 통틀어서 네. 가장 자주 언급된 공유 킥보드에 대한 걸 좀 여쭤볼 건데요. 킥보드요? 네네. 네. 이 공유 킥보드는 그동안 6번의 릴레이를 했을 때 키워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빈도수로 출연을 했어요. 네네. 그만큼 좀 시민분들의 눈에 많이 띄고 또 어딜 가나 이제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많이들 이용을 하시지만, 문제는 일부 이용자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운행을 해서 안전 불감증의 그런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다는 게 네.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공유 킥보드에 대한 의견들이 많은데, 제가 그걸 살펴보다 보니까 조금 오해하고 계신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쭤볼게요. 네, 첫 번째 오해인데요. 이 청주시에서 직접 공유 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맞는 사실인가요? 시에서는 운영하는 것은 없고 모두 민간 업체입니다.
지난해 추석 무렵에 소규모로 시작된 이후에 현재까지 7개 업체에서 약 4,200대의 공유 킥보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킥보드가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오해는 이 공유 킥보드 서비스가 이렇게 위험한데 그럼 운행할 수 없도록 허가 자체를 안 내주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떤가요? 공유 킥보드 서비스는 별도의 인허가가 없이 운영이 가능한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운행 자체를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지자체로서는 지도 단속에 권한에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안전운행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잘못된 장소에 방치를 해서 보행자의 이동이나 어떤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것인데요. 이게 불편함을 넘어서 또 안전까지 위협하기 때문에 청주시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무면허 운전이나 인도를 운행하는 행위, 또 2인 이상 탑승, 무단 방치 등 안전수칙 미준수 사례들도 굉장히 다양한데 제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과 협조하여 지도 단속을 나가고 서비스 업체에도 안전모를 필수로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공유 킥보드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안정적으로 정착된 교통수단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지도 단속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배려하는 그런 시민의식을 가지고 제대로만 이용해 주시면 해결될 문제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네. 저희도 단속보다는 이용자들의 인식 개선이 우선이라는 그런 부분에 공감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나 홍보 활동이 좀 활성화되지는 못한 면이 있습니다. 관련 기관이나 서비스 업체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꾸준히 협의하고 있고 상황이 좋아지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폭넓은 인식 개선 운동도 저희들이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저도 그렇게 좀 인식 개선 부분이 좀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청주 시선을 통해서 청주 시민이 생각하는 원도심 조사를 하셨어요. 이 결과는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원도심은 청주의 정체성입니다. 근원이자 뿌리와 같은 지역으로서 문화재, 근대 건축물, 그리고 다양한 문화자원들이 응축된 그런 장소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의 흔적과 가치를 잘 엮어서 청주 시민들이 더 자주 찾는 공간, 사랑하는 도시로서 그 가치를 더 높이는 도시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원도심 관련 설문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설문 결과는 원도심 발전 방안을 수립하는 데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원도심 활성화를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요. 청주시선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이 원도심의 좀 바람직한 미래사항으로 청주 시민분들이 많이 의견을 내주신 것이 청주의 오랜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관광여가 중심지라는 응답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반영이 돼서 앞으로 이제 계획을 하고 계신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원도심 활성화의 목적은 원도심을 시민들을 위한 공공의 공간으로 재생해서 시민 모두의 재산으로 보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을 포함해서 역사 문화 자원을 가까이에서 누리면서 청주 시민분들이 공감하고 사랑하는 공간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관광 여가 중심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네, 국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시교통 분야 정말 꼼꼼하게 신경 써줘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